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손상을 스포츠 손상이라고 하는데 부상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과사용에 의해 발생한다. 근전도 센서를 이용해 스포츠 종목별로 근육이 활성화되는 부위를 측정했다. 근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제 운동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의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상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걷기, 달리기, 경사 오르기 등은 대체적으로 대퇴사두근, 햄스트링이 주로 사용되는데 달리기나 언덕 오를 때는 대둔근이나 햄스트링의 쓰임이 더 커진다.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경우 대흉근, 삼각근 같은 근육과 몸통의 복직근, 복사근 같은 근육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골프는 대흉근, 광배근 등의 근육이 크게 쓰인다. 근육을 많이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계속 지속하게 되면 근육이 점점 피로해지게 되거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이제 또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 근육의 파열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게 이제 건염 같은 걸로도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힘을 내는 것보다 근육이 이 뼈에 가하는 힘은 훨씬 더 크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부하를 가하게 되면 이제 건에도 염증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근육 활성화 부위에 따라 수영이나 골프는 대개 어깨와 팔꿈치, 손목 등의 손상도가 크고 마라톤과 축구, 등산 등의 운동은 무릎과 발목의 손상도가 크다. 연령대는 스포츠 손상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동작 검사를 통해 살펴봤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하면서 각 연령대의 피험자들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관절에 어느 정도 부하가 가해지는지 측정했다. 부하의 경향과 동작 패턴을 분석해 하지 부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파악했다. 점프를 하면서 발생된 압력은 지면에 닿았을 때 관절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랜딩을 할 때 무릎이나 발목에서 내측으로 가해지는 부하들 양들이 50대, 60대 분들이 높았고요. 그래서 압박이 되는 그런 힘들도 50대, 60대로 갈수록 굉장히 높게 나온 걸로 파악이 됐고요. 스포츠 손상과 부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밸런스와 근력, 근파워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예상대로 연령별 근력과 근파워는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속도를 높일수록 근력과 근파워의 연령별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근력이라고 하더라도 50대 이후의 스포츠 손상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근파워 부분이다. 근력은 예를 들어서 아령을 들어올리는 그런 근육이 발휘하는 힘, 무게를 들어올리는 그런 힘, 근육이 발휘하는 힘을 간단하게 말해서 근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파워는 근육이 빠른 속도로 내는 힘, 그리고 얼마만큼 빠르게 그 특정 근육의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근파워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을 예방하거나 운동 스포츠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할 때 버티는 힘,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내릴 때 발휘하는 그런 힘들, 그런 거는 근력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근파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신체 능력이 제각각 다르듯이 개인별로 딱 맞는 스포츠 손상 예방법은 없을까? 심박수를 측정해 다치지 않는 개인 운동량과 강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일반적인 성인 기준 안전 심박수는 70에서 90 bpm 정도.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심박수가 증가하는데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에 의해 자동 조절이 되고 어느 지점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한다. 심박수가 항정 상태에 이르는 이 지점이 젖산이 쌓이는 지점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게 꺾이는 시점을 우리가 하트레트 디플렉션 포인트 HRD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HRDP 시점이 사실은 젖산이 축적되는 시기고 그 시점을 좀 오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률이 높다라는 연구가 많이 발표되고 있고요. HRDP가 개인별로 어떻게 다른지 연령별로 측정해봤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55 bpm, 166 bpm, 50대와 60대는 149 bpm, 126 bpm의 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HRDP 심박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면 손상과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HRDP 심박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달리기 등을 하면서 간단하게 분당 심박수를 측정 후 표시를 한다. 심박수가 일직선으로 증가하다 가파르게 꺾이거나 감소하는 지점이 본인의 HRDP인 셈이다. 이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은 자기 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 더 뛸 수 있어 라는 게 더 클 거예요. 본인의 몸은 따라가지 않는데 사실은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부상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이미 많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RDP를 말씀드리는 거고 HRDP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높일 것이 아니라 그 언저리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부상률을 좀 좁히지 않을까. 이른 새벽부터 마라톤 회원들이 모여 관절을 풀며 준비 운동을 시작한다. 트랙만 도는 훈련이지만 항상 철저하게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이 동호회의 철칙이다. 이게 장요근 쪽을 스트레칭 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거죠. 예. 한 20초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근육이 풀리면서 염증이 완화가 됩니다. 많은 생활 스포츠인들이 준비 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체계적인 준비 운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 체육인의 경우 준비 운동을 90% 이상 실시하는 반면 생활 체육인은 68% 정도만 하고 있다. 준비 운동을 통해 근육의 온도를 높이면 힘줄과 기타 결합 조직의 확장성이 증가한다. 이런 준비 운동은 운동 중 부상뿐 아니라 운동 후 48시간 후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절, 근육 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워밍업을 잘 해주셔서 근육이 적절한 온도가 돼서 부드럽게 만든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